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어휘 의문 변동 영역의 문법 카드 게임 했던 그 부분 해설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차근차근 내용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한 번 살펴본 뒤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들만 골라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서로 이어지는 현상. 요거 모음조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성모음이라고 하면 중세국어에서는 오하고 아, 그리고 아래야 요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종알종알, 송알송알 이런 것처럼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오아 이런 게 양성모음에 해당하고요. 이건 중세국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음조화 현상은 현대국어에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양성모음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것은 우, 어, 으 요 세 개죠. 그래서 요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모음조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양성모음 그리고 음성모음 각각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종알종알 보글보글 중얼중얼 부글부글 요거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모음조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1과 2의 차이를 사용된 모음의 특징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라고 했죠. 여기에 지금 보글, 보글, 부글, 부글 해서 음성모음에 해당되는 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알, 종알, 보글, 보글 여긴 지금 양성모음이 사용된 가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얼, 중얼, 부글, 부글 조금 더 큰 느낌을 주는 음성모음이죠. 그래서 얘네의 차이는 조금 더 1번이 밝고 가벼운 느낌, 작고 경쾌한 느낌 이런 걸 준다면 2번의 음성모음을 사용한 말들은 좀 크고 무거운 느낌 이런 걸 주죠. 그래서 어린아기가 떠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한 5살, 6살 아이가 옆에서 막 얘기하는데 5살 아이가 내 옆에서 중얼중얼거려. 이것보다는 종알종알해 라는 게 조금 더 작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말이다 보니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이 다음이요.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을 밝히고 다르게 표기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현대국어에서는요. 부사격 조사로 에, 요 형태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3가지를 사용했었어요. 요 에는 음성모음일 때, 요 에는 앞에 있는 말이 양성모음일 때, 그리고 이렇게 예를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거는 중성모음.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이 모음이 나왔을 때는 예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랄에라고 하면 뜻은 바다에라는 뜻이고 현대국어라면 어이를 사용한 에를 사용하겠지만 바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양성모음이잖아요. 여기 아래 아가 양성모음이죠. 그래서 양성모음에 들어가는 부사격 조사 에를 씁니다. 그리고 zoom에, zoom, 쓰다 라는 말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zoom 하고 여기에 음성모음이 사용됐으니까 음성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 어이가 된 에, 요걸 사용합니다. 여기는 음성이니까 같은 음성에 해당하는 것. 여긴 양성이니까 같은 양성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을 밝히라 했을 때 하나씩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것,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기한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하면 부사격 조사에도 모음조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모음조화를 반영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살펴볼게요. 여기 방금 했던 거의 연장선이죠. 카드 문제다 보니까 조금씩 형태만 바꿀 뿐 겹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바랄이라고 했을 때 바다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아래야가 양성모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성모음에 해당하는 조사, 부사격 조사는 에, 요걸 사용합니다.
요거는 관형격 조사죠. 요 세 개 중에서 헷갈리셔야지 요거까지 후보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모음조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고요. 예를 들으라 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알에, 수메 요것들을 예로 들면 되는 부분이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 아, 아래아는 양성모음, 우, 어, 으는 음성모음, 이는 중성모음이다. 모음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도적을 또는 도둑을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지금 도작, 예전엔 도작이라고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아가 되어 있으니까 양성모음이죠. 이런 경우 목적격 조사도 앞에 붙은 말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성모음일 때, 그리고 아래아가 붙은 알, 요걸 사용하는 경우는 양성모음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했던 게 중세국어식이죠.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구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세국어 관점에서 물은 거니까요. 양성모음이 사용된 도작, 여기에는 목적격 조사 알이 사용이 돼야 되고요. 으듯이라고 해서 음성모음 의가 사용된 이 부분에서는 같은 음성모음의 목적격 조사인 을,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목적격 조사 알, 을과 랄, 르를 앞 음절의 받침 유무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점은 현대국어와 같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도요. 수박이라고 해서 앞에 받침이 존재하면 을, 르 중에 뭘 택해서 사용을 하죠? 요 경우는 우리가 받침이 있는 경우 을,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과처럼 모음으로 끝나요. 받침이 없으면 을과 를 중에 뭘 사용하죠? 이렇게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를, 요걸 사용합니다. 요것만 구별해요. 현대국어에선. 근데 중세국어에서는요. 요것도 구별하고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하는 것도 구별하죠. 구별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도작이라고 하면 받침이 있죠? 으듯이라고 하면 받침이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알이든 을이든 을의 형태에서 온 것을 사용하죠. 다만 모음조화에 따라서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글자가 아니라요. 여긴 좀 해당되는 예는 없지만요.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보면 28자랄 맹간오니라고 하면서 뭐뭐 할자 글자 할 때 자 라고 하면 요거는 종성 받침이 실제 소리 나지 않잖아요. 모음으로 끝나는 거라서 여기에는 목적격 조사 랄 요게 쓰입니다. 현대국어에서야 뭐뭐 글자를 해서 를 요게 사용되는 환경인데 요 당시에는 모음 조화를 고려했기 때문에 양성모음이 사용된 데에 양성모음인 랄 요걸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일단 앞 음절의 받침 유무에 따라 구별한다는 점은 현대나 중세국어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살펴볼게요. 일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일할 할 때 이 이는 중성모음이에요. 여기에 현대국어라면 이를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랄이라고 표기가 됐네요. 그러면 를 아니면 랄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요. 명확히는 우리가 양성모음이다 라고 하면 글자 랄 같은 양성모음일 때는 양성모음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성모음일 땐 음성모음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의 경우는 중성모음이잖아요. 중성은 명확히는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칼로 자른 듯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목적격 조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성 모음에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이 자료에서는 요걸 썼잖아요. 보통은 양성 모음에서 사용하는 랄의 형태를 썼다는 것은 이가 중성 모음이긴 하지만 요 글자에 목적격 조사를 취급할 때는 쓸 때는 이 이를 그냥 양성 모음 취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관점으로 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자료 중에 이렇게 된 게 있으면 요 경우에는 중성모음 이를 하는 음성모음에만 속하는 목적격 조사를 썼으니까 이 경우는 음성모음으로 보고 를 이라고 하는 조사를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8짜랄 맹가노니 할 때 이 짜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에 예시로 보아 모음 아래야는 음성모음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를 아니면 랄 요걸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이 아래야가 양성모음인 것을 잘 모르면 사실은 이건 맞히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양성모음, 음성모음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를 요걸 사용한 게 음성, 그리고 아래야를 사용한 게 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양성이고 여기 아래야가 쓰인 것도 양성이니까 같은 양성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아래야는 음성 모음이 아니라 양성 모음이고요. 같은 아래야가 쓰인 짜 여기에 아주 잘 어울리게 사용이 된 거예요. 답은 X입니다. 그 다음이요. 도자갈, 부모랄, 부드들, 부텨를 이런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현대국어에서는 을 아니면 를로 다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격 조사가 그때그때 다르게 쓰인 거죠. 도자갈 같은 경우에는 도둑을 의미하는 도적이라는 말에 알 같은 양성모음이 사용된 것 어울리는 모음조화가 지켜진 사례의 목적격 조사가 쓰였고요. 부모랄 같은 경우에도 부모 더하기 랄이라고 했을 때 모의 이 오는 양성모음이죠. 그러니까 양성모음에 잘 어울리는 게 쓰였습니다. 근데 하나는 받침이 없고 하나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 이게 이제 변별해서 사용이 된 거죠. 그 다음 예를 보면요. 부듯, 뜻이라고 하는 단어. 지금 받침이 있죠? 여기에 부듯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음성 모음이니까 같은 음성에 들어가는 모음이 사용된 조사 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텨를 이 경우도요. 부처님을 의미하는 건데 부텨라고 하는 말에도 일단은 받침이 없으니까 를 요게 선택이 된 거고요. 어나 우 이런 게 음성 모음이잖아요. 그 계열에 해당하는 유, 여 얘도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부티어라고 했을 땐 같은 음성 모음이 사용된 를 요게 사용이 된 거죠. 현대국어에서는 를만 사용하는데 여기에 중세국어에는 알과 랄 요것도 사용이 됐죠. 그래서 4개의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태상의, 성현의 라고 하는 2개의 조사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성현의 바람, 성현의 꿈 뭐 이런 것처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현대국어의 그 관형격 조사와 동일한 거예요. 다만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상황이든 관형격 조사는 요 의의 형태로 통일해서 사용을 하는데 중세국어에선 조금 다소 피곤하게 살았죠. 여러 기준에 따라서 관형격 조사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요. 지금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관형격 조사 의는 앞 글자가 음성 모음일 때 그리고 태상의 이런 것처럼 요 에는 앞 글자가 양성 모음일 때 사용을 했어요. 이 에도 아래야가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표기한 이유를 밝히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음 조화에 따라서 또는 모음 조화를 반영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사의 성격을 밝히라고 하면 둘 다 뭐겠어요? 관형격 조사죠. 그렇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한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실제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당시에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걸 미리 외우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휘 부분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게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걸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반영해서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사 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음성, 양성에 따라서 은, 안 두 개의 표기가 나타났고요. 하날이라고 하면 여기 양성모음 아래야가 있으니까 이 형태가 합쳐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이어적기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겠지만요. 하날이라고 하는 글자는 히읗 종성체언이라서 다른 조사와 결합을 할 때 뒤에 숨겨놨던 히읗, 요게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뒤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히읗 종성체언을 반영하면 하날, 한 이렇게 표기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약에 히읗 종성체언을 모르는데 다만 연철과 관련해서만 그냥 지식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요게 맞겠지만 엄밀히는 하날이라고 하는 글자가 히읗 종성체언이고 우리는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체크해 주셔야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소난, 부텨는 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둘 다 현대국어에서는 앞 글자가 지금 다 모음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는 요걸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음조화 반영했다고 했죠. 는이 보조사잖아요. 어떤 대상을 한정해서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보면은 앞에가 양성모음일 때 소난 이렇게 됐고 앞에가 음성모음일 때는 부텨난이 아니라 부텨는 이렇게 썼습니다. 즉 이 예를 통해 중세국어의 보조사인 모음조화가 반영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부사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조사, 어미 등도 모음조화를 반영했다. 맞죠? 부사격 조사, 양성모음일 때, 음성모음일 때, 중성모음일 때 달랐고요. 목적격 조사도 알, 을 또는 랄, 를 이렇게 변별해서 사용을 했고요. 관형격 조사도 의, 에 이런 형태를 사용했고요. 보조사도 안, 은 이런 거 구별했고요. 명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도 양성일 땐 옴, 음성일 땐 이렇게 쓰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효도에 비르소미오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 표현은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모음조화를 따졌을 때 두 군데의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잘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요.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도에라고 했을 때 현대어 풀이를 보면요. 효도의 시작이고 라고 하면 효도의 시작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게 사용된 요게 관형격 조사죠. 현대국어에선 그냥 요 형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가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같은 양성모음이 들어간 요 형태를 관형격 조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 그게 어디냐면요. 비롯함이고 라고 했을 때 비롯함. 요거는 비롯하다. 현대국어에서는 비롯하. 여기에 명사형어미 미음이 붙었어요. 요거는 앞에 글자가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미음을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중세국어 표기를 보면요. 여기에 대응해서 보시면 비릇하다 이렇게 쓰인 것 같죠? 여기 지금 의가 쓰인 거 보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이고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오니까 이 부분 옴 요 형태가 지금 명사형 어미로 쓰인 거거든요. 비릇하다 여기에 지금 옴이 쓰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명사형 어미가 옴이나 둘 중에 하나가 모음조화에 의해 구별지어서 쓸 수 있었거든요.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는지 보시는 거예요. 비릇 하면 은은 음성모음이죠. 같은 음성모음의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시려면 요게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비르소미오라고 해서 오의 형태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선택됐다
라고 보실 수 있죠. 원래는 얘가 선택되어야 하거든요. 즉, 이 부분은요. 비르소미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면 X고요. 그러면 모음 조화를 잘 지켜서 표기하면 얘를 써야 되거든요. 옴을 쓰게 되면 비릇, 옴, 이오 이렇게 되고요. 연철, 연달아서 표기하거나 발음하게 되면 비릇 옴이 아니죠. 지금 선생님 잘못 썼는데 여기는 비릇, 이오 이렇게 써야지 맞거든요. 그러면 시옷이 뒤로 넘어가면서 비르, 수, 미, 오 이렇게 해야 모음 조화를 지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비슷한 차원에서 나온 문제죠. 위 표현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바로 여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설명하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 몸을, 도를 이라고 한 이 위에 제시된 위에는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번 볼까요? 모음이라고 하면은 오는 양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이라면 목적격 조사 을과 알 중에 알, 요게 사용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 조화 안 지켜졌네. 예전 같으면 몸 더하기 알이니까 연달아서 표기되면 몸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연철도 되지 않았고 지금 이어적기가 된 데다가 모음 조화도 깨졌어요. 요거는 소학원의 자료죠. 훈민정음 자료보다 100년 이상 뒤에 만들어진 자료로서 모음 조화가 깨지거나 아니면 뭐 자음 체계가 조금씩 바뀌거나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도를도 볼까요? 도를도 도, 양성 모음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양성 모음에 해당하는 목적격 조사로 랄, 요게 쓰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를, 요게 아닌 거죠. 그럼 여기는 도, 랄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둘 다 모음 조화가 파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일홈을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일홈은 예전에는 이름을 일홈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같은 단어고요. 일홈이라고 하면 호, 양성 모음이죠. 오가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에는 을이 아니라 알. 그래서 연달아 발음하면 일, 호, 말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야 될 텐데 이것 역시 끊어적기가 되는 데다가 모음 조화도 파괴되면서 일홈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음 조화를 지켜서 표기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후쉐예라고 하는 표기. 후세에라고 하는 건데 이 부사격 조사 에가 예로 사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 모음 뒤에서는 에 그리고 음성 모음 뒤에서는 어이를 사용한 에 그리고 중성 모음 이 뒤에서는 예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당시에 요 여이로 된 예는 현대국어처럼 쉐라고 단모음으로 읽지 않고요. 후셔이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읽었던 모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셔이라고 하면 요것만 따로 놓이죠. 이라고 하는 모음이 분명히 따로 독립적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음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 예를 쓴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면서 예를 사용합니다. 즉, 이 모음 뒤라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명사형 어미를 모음 조화에 따라 음을 사용하였다. 요건 맞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비르소미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면 빈칸에 적절한 것은 이거 이미 했던 거예요. 비릇하다. 이미 비릇이라고 하는 것은 시옷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명사형 어미 옴이 붙고 종결어미 이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비릇, 이오 요 사이에는 명사형 어미 옴이 붙은 거죠. 다만 요거는 모음 조화가 깨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음성 모음인데 얘는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모음 조화 깨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현디어케 홈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이걸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면 빈칸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현디어하게 함. 현대국어에선 현저.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디, 디아, 디어, 디오, 듀 이런 걸 쓰지 않죠? 그래서 지, 자, 저, 조, 주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구개음화가 적용이 안 됐으니까 현디어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고요. 현디어하게 하다 라고 할 때 일단 현디어하게 히읗과 기역 소리가 합쳐지면서 키읔으로 바뀌다 보니 여기 현디어케라고 표기가 된 거고요. 홈 이거는 하옴. 현대국어에서는 뭐뭐 하다에 명사형어민 미음만 들어간 거지만 우리는 이 당시에 명사형어미가 옴 아니면 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현디어케 홈이라는 형태를 썼죠. 현디어케 홈이 아니죠. 그걸 봐서는 요 형태가 쓰였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사형 어미가 모음 조화 잘 지켜주면서 사용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명사형 어미죠. 아니 홈. 현대국어에선 아니 하다에 명사형 어미 미음만 썼다면 여기는 아니 하다 라고 하는 말에 명사형 어미 옴 요게 사용이 된 거예요. 같은 양성 모음인 거죠. 그리고 여기 무슨 현대국어에선 그냥 쓰다 라는 기본형에 역시나 명사형 어미 미음만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쓰다 라는 게 부쓰다 부쓰다 이렇게 썼던 거에 명사형 어미 요게 사용이 됐죠. 부쓰 그러니까 여기 쓰라고 하는 것에 명사형 어미 우가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 여기 다음에 양성모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텐데 쓰에다가 음이 합쳐진 거죠. 지금 편의상 선생님이 다를 썼었던 것 뿐이고 음성 더하기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모음 조화 잘 지켜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 예시는 명사형 어미에도 모음 조화가 잘 반영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니르다 오딕 격이 라는 말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현대국어에서는 이르다 말하다 라는 뜻이고 오딕 하나뿐인 너 이거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격이 좀 봐 이게 아니라 저기 이렇게 이제 바뀐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통점을 생각하는 거죠. 위와 같은 표현 니르다 오딕 격이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건요. 이 모음 앞에 지금은 니은이나 리을이 들어가서 사용이 안 돼요. 즉 이 모음뿐만이 아니라 이 계열 모음이라고 해서 이, 야, 여, 요, 유 얘네 모두 다 포함이거든요. 니, 니야, 니어, 니오, 뉴, 리, 리야, 리어, 리오, 류 이런 거 다 발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량심도 없는 녀석 이렇게 얘기하면은 량심 발음 어렵죠. 우리가 2024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니연도라고 하면 발음이 어려워서 연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부 다 보면 어떤 특정한 모음 앞에 특정한 자음이 놓이면 발음하기 어려워서 좀 꺼리고 제약을 걸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어두움 제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열 모음 앞에 니은이나 리을 나오면 발음이 어려우니까 탈락시켜. 그래서 여기처럼 이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모음 앞에 디귿이나 티읕이 나오면 디, 디아, 디어, 듀오, 듀, 티, 티아, 티어, 튜, 튜 이런 튀언둥이 굉장히 크게 쳤어 막 이렇게 발음하면 발음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 자, 저, 조, 주, 치, 차, 처, 초, 주 이 계열 모음 앞에 지읒 또는 치읒 요게 들어가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되죠. 근데 그것도 어두움 실제 어떤 것의 첫소리로 특정한 자음이 발음되면 어려우니까 꺼리는 현상, 어두움 제약이 적용이 된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이것도. 여기 봐! 이렇게 튀어 라고 발음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의 경우는 이제 구개음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건 우리 보통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 다 묶어서 어두움 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이요. 똑같은 연장선에서 나온 문제죠. 니르고저, 펴디 이런 것들 어두움 제약이 없었던 시기의 표기고요.
어둠 제약이 있는 현재는 이르, 고자 또는 펴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구개음화가 적용되거나 아니면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닐러, 오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움 제약이 있기 때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다 비슷한 차원의 문제들이 나란히 났습니다. 이 오디 같은 경우에도 오디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은 굉장히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거슬리지만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음 앞에 디귿이나 티읕 이런 거 와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못 와요. 구개음화의 현상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지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오디가 오지로 바뀌게 된 건 이 모음 앞에 디귿이 올 수 없다는 구개음화 현상 때문이죠. 실제 구개음화는 뭐 이 계열 모음 앞에 디귿뿐만이 아니라 티읕도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 다 살펴본 게 아니네요. 여기 좀 더 있어요. 여기 보면 구개음화 현상이 무엇인지 다음의 예를 통해 설명하시오. 현 디어케 이 디어가 지금은 저로 바뀌었죠. 즉 이 계열 모음 앞에서 디귿이 있으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개음화 현상이죠. 이게 적용이 되면서 지금은 현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미지층은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누구, 아무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미지층 나오면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부정층이에요. 부정층은 아니 부의 정할청. 그러니까 아예 정해지지 않았어. 아무나 다 괜찮아. 누구라도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부정층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X입니다. 미지는요. 아닐 미자의 알지자예요. 내가 알지 못할 뿐 그 대상은 존재해요. 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괜찮아 라고 하면 부정층이 되는 거고요. 즉 아무라도 괜찮아 라는 뜻이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네 옆에서 밥 먹었던 사람이 누구야? 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대상은 정해져 있을 텐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미지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누나 누구 같은 경우에는요. 부정층이 될 수도 있고 미지층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정층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요건 조금 헷갈릴지언정 가리키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층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X입니다. 그 다음 자기야. 이 말은 현대국어의 자기를 뜻하는 3인칭 제귀대명사다. 맞나요? 그렇지 않죠. X죠. 자기야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뜻합니다. 당신은 자기보다 그 자기로 볼 수 있는 그 대상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수능 기출문제 풀었을 때 선생님은 당신께서 김소월 시인을 좋다고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 얘기 있었죠. 앞에 가리킨 대상이 선생님처럼 좀 높임의 대상일 때 그 대상을 다시 가리키는 말로 당신을 사용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높여 부르는 3인칭 제귀대명사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선지의 내용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X였습니다. 그 다음 중세국어의 지시대명사는 이, 그, 디어가 있으며 맞죠? 현대국어에선 저로 바뀌었고요. 화자에겐 멀고 청자에겐 가까운 것. 야, 그것 좀 줘 라고 하면 화자에게는 멀지만 청자, 듣는 사람 근처에 있을 때 그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에게 멀고 청자에게 가까운 건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었어요. 답은 X죠. 야 저것 좀 봐 라고 하면 나에게도 멀고 친구에게도 멀어요. 저를 쓰려면 화자, 청자에게 모두 멀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요. 오신 뒤. 나에게 오신 뒤 10년이 지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신 지 어떻게 됐다. 일정한 시간만큼의 속성을 얘기할 때 의존명사로 현대국어에서도 지를 사용하는데요. 요게 요 당시에는 뒤로 사용이 됐네요. 그럼 이 순간 요게 사용된 조건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쓰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못 쓰이고 지읒으로 바뀌었네 라고 본다면 구개음화를 딱 떠올릴 수 있어야 하죠. 이 계열 모음 앞에 있는 디귿과 티읕은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니까요. D는 의존명사로 구개음화가 반영되지 않았던 시기의 표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이요. 부르게 할 뿐이로다, 뿐이로다 이런 건데요. 의존명사, 뭐뭐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의존명사 있고요. 각자병서, 각자병서는 끝, 뜨, 뿌, 쓰, 쯔 이런 것처럼 같은 자음이 나란히 놓인 거죠. 여기서 spoon, 시옷 비읍은 합용병사입니다. 각자병사 없고요. 연철, 이 앞에 있는 니은 받침이 뒤로 넘어가면서 뿌니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연철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X예요. 그 다음 머리털이며 살한, 뜻풀이로 요건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은 요게 있어요. 우리 중세국어 문법은 대부분 현대어풀이 같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면서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현대어풀이가 살은이고요. 여기서 문제에서도 요건 살 더하기 안. 물론 여기 지금 양성 대 양성. 예전에는 살이라고 하는 게 아래야 표기가 됐고요. 여기 양성 모음이니까 보조사 은이 아니라 같은 양성 모음을 사용한 안. 요걸로 분석됐구나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표기된 이유 살안 요게 합쳐지면 그냥 살안이라고 쓰거나 이어적기를 적용하면 사란 요게 맞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표기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보면 뜬금 뭐가 나타났어요? 히읗 요게 나타났죠. 선생님이 히읗 종성체연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를 외우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단어와 어떤 단어와 조사라든지 어미 같은 것이 결합했는데 없었던 히읗이 느닷없이 뿅 하고 나타나면 앞에 있는 글자가 뭐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히읗 종성체연인가 봐 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도요. 없었던 히읗이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글자는 히읗을 숨기고 있다가 다른 것과 결합할 때 뿅 하고 꺼내는 히읗 종성체연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이 히읗 종성체연이라서 라고 해주시면 돼요. 체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히읗을 끝소리로 달고 있다가 혼자 있을 땐 안 나타나는데 다른 것과 결합할 때 끝소리로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역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존재감을 그때서야 드러내는 게 히읗 종성체연이죠. 그 다음 어린 바익성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어린 요게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라고 하면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러면 어리석다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어린 2학년 둘째 아들에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의 아들이 설명을 못해요. 이런 어리석은 이렇게 선생님이 반응해도 될까요? 아니겠죠. 어리다고 했을 때는 그 연령에 맞는 발달과 인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른만큼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준으로 발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와 나이가 적다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말은 이 표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가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럼 의미의 축소가 아니라요. 이런 건 이동이라고 해요. 의미가 가리키는 범위가 의미상 연관성은 있는데 가리키는 범위가 작아지면 축소고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면 이동입니다. 답은 X예요. 그 다음 문제. 여기서 축소 얘기했던 것과 관련된 게 바로 요건데요. 못할 놈이 하니라. 많다라는 뜻의 단어가 하다라고 예전에 쓰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사람이 라고 하면서 사람 더하기 주격조사 이를 사용했는데요. 놈이 같은 경우에는 놈 더하기 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격조사 이는 여기 그대로 대응되니까 우리는 요것과 요걸 봐야 되죠. 사람과 놈이 대응되는 거예요. 그럼 중세국어 시기에는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의미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른들에게 할아버지 정말 멋진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막 깔깔거리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내가 손자를 잘못 봤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놈이라고 하면 남자 사람 중에서도 낮춤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 의미가 범위가 확실히 작아졌어요. 이런 경우는 의미의 축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가 이동되었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 할아버지 정말 멋진 놈이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였던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거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못할 놈이 하니라. 요 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전 시가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하다라는 표기가 이 당시에는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오늘날에는 어떤 동작을 행하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비교를 하자면 do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혼자 이 풀이를 보기 전에 여러분에게 파일로 아무것도 답도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걸 살펴보면서 분명히 셀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보시는 상태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도움되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꼼꼼히 복습하면서 이번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